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일곱 번째 부총리 김학렬은 등골이 서늘했을 것이다. 4대 핵공장에 대한 짧은 지식이라도 다급히 보고받은 게 생명수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부총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중화학공업은 철강과 기계, 조선,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 등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화를 다져서 저개발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단단히 하시겠다는 대통령 각하의 집념이 4대 핵공장 건설에 담긴 게 아니겠느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핵공장이라 하면 중화공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조선소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서 4대 핵공장을 강조하신 배경에는 방위산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과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이 터지면서 북괴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4대 핵공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신 것이겠죠. 박 주무관, 그러면 방위산업이 시급한데 조선소는 왜 4대 핵공장이 들어간다고 분석하나? 부총리님, 조선소 없이 군함을 어찌 건조하겠습니까? 유조선만 건조하는 게 조선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슈어.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부품 공장으로 중화학공업을 뒷받침할 수 있더라도 조선소는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공장에서 나오는 부품이 필요하되 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소 건설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부품 공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정 주무관 아주 쉽게 이해했어. 땡큐. 내가 알려고 했다는 내용 보안이야.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닙니다, 각하. 각하께서 유럽의 조선소를 말씀하시길래 잠시 우리나라의 조선소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만. 부총리가 영국이나 서독 같은 나라에서 왜 밀려드는 선박 건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니까 매우 신선하게 들려. 그래, 그 임자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각하, 대단한 분석이 아닙니다만 각하께서 교수들을 만나실 때 그 교수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업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얼른 떠오르는 게 노동력 때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력? 그러면 영국이나 서독 같은 선진 조선국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가 노동력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 축적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영국이나 서독은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서독 같은 선진국들이 계속되는 선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건 바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다가 노임 상승의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나도 이해가 되는 얘기구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영국이나 서독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 있는데도 다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좀 빼오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좋아했지. 저희가 조선업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능력도 있고 저렴한 노동력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유고슬라비아,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신흥 조선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구만. 같은 유럽인데도 그렇습니다, 각하. 이게 몇 시인데 사이렌이야? 어느새 통금 해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청와대 뒤뜰 잔디 위로 부서져 흐르고 있었다. 대통령과
경제팀장인 부총리가 국가 경제 중흥을 위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수기를 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때로는 재정 문제로 한숨을 토해내며 밤을 밝힌 예는 지금껏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고회의 시절 박 의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이동원 전 외무장관이 이런 회고를 했다. 박 대통령이 가난한 국가에서 벗어나려고 여간 고심을 한 게 아니었다고. 청와대에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같이 술 마시고 이러고 앉았는데 박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하소연 하대요. 이 실장, 자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 걸 몰랐다고. 그 구태타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을 내가 책임을 지고 좀 살림을 차려봤으면 하고 의욕적으로 접어들었는데 너무 가난하다고. 뭐 좀 일하려고 해도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 걸 내가 몰랐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 한국이 그래도 상당히 그 월등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여러 학자들한테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뭐 저 아프리카 비슷하다면서 말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나라가 경제가 발달을 하면 어떻게 하면 발달할 수 있냐 해가지고 여러 교수들을 자기가 사적으로 불러다가 물어봤다고 했더니 대체적인 얘기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아무튼 대통령의 조선소 건설에 대한 강한 집념은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도 잊은 채 계속됐다. 아마 그래. 이 스페인이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가 신흥 조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나. 그렇습니다, 각하. 누구야? 각하, 접니다. 이 실장. 가만, 이거 아직 퇴근을 안 한 거야? 벌써 출근을 한 거야? 응? 이게 몇 시야 지금?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 이게 막 사이렌이 울리더니만. 가만 있자. 임자, 예. 배가 출출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각하께서 시장하시겠습니다. 가벼운 간식이라도 드시죠.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도 괜찮은데 우리 이 실장이 퇴근을 못했었구만. 경제비서관실은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어? 왜들 그래? 내 지시니까 그 퇴근들 하고 오전 10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각하. 뭘 좀 드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럼 두부 덤숭덤숭 썰어놓고 수제비 좀 걸쭉하게 끓여보라고 해요. 속이나 달래지 뭐. 그 셋이 같이 하자고. 옆방에 차려놔요. 그 얘기 끝나고 나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각하. 우리 이 실장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정치권에 두들겨 맞고 말이야. 저도 영빈관 의원총회 발언을 듣고 너무하다 생각했습니다. 워낙 털보 같은 성격에서 보니까 비리가 많다, 권력을 휘두른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 실장한테 무슨 비리가 있고 무슨 권력을 휘둘러? 그 털보가 누굽니까? 그 이만섭 의원이 털보지 누구야? 연세대학 응원단장 할 때 별명이 털보 아니오? 응? 아주 괴짜야. 공군사관학교 다니다가 하사관들이 술 마시고 떠든다고 집단 기업을 넣다가 대판 붙어가지고 소위 계급장도 못 달고 지가 옷 벗고 다시 연세대학에 입학해서는 이대생들이 입술에 루즈만 바르고 등교를 해도 막 학생이 무슨 루즈냐고 교문 앞에서 냅다 고함을 쳐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런 학생이었습니까? 어쩐지 깐깐하다 했습니다. 유명했어. 하여간 그 이만섭이한테 걸리면은 아주 골아파. 하던 얘기나 계속 하자고.
그러면 말이지. 우리도 스페인이나 유고 같은 나라보다 못하지 않고 열심히 대응만 한다면은 조선 공업을 충분히 육성시킬 수 있지 않겠소?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면이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기술은 선진 조선국하고 밀접하게 제휴를 해서 보완하면 될 것이고 자금도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세계 조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이 조선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바로 그거예요. 의지가 중요하고 만들어내겠다는 집념이 필요해. 내가 교수들하고 만나서도 의견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우리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나 수출 구조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이야. 그래서 중심 구조를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시키고 중공업 종합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것인데, 나는 전략업종 중에서도 철강하고 조선공업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의 계획안 골자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72년 이전까지 35.2%로 나타났던 중화공업의 비율이 81년도에 51%로 급상승하고 수출 구조 면에서도 중화학 제품 비율이 71년도에 19.1%에서 60% 이상으로 향상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야무지게 내세운 전략 업종은 6가지로서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공학 등이었다. 그래, 그 정 사장은 뭐래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조선소 건설은 물량이 확보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자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량? 건조할 배를 수주해야 조선소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였습니다. 물량 확보가 걱정돼서 조선소를 못 만드나? 근데 물량 얘기를 했다면 의지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만. 해외 선진 조선소들도 둘러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각하, 조선소는 됩니다. 그래, 된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야.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머리에서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중화공업이 육성되고 발전돼야만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머리에서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수 없다. 무서운 집념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조선공업 여건은 너무도 열악했고 조선공업 자체가 불모지였다. 최초로 조선소 건설 현장에 내려갔던 석재수 전 고려산업개발부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에 그 울산에 조선소를 건축할 때에 뭐 해안가니까 전부 뭐 산이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모래사장을 산을 깎고 또 주위의 모든 잡다한 정리하고 이러면서 모래사장에 허벌판에 파일부터 박을 때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불도 제대로 없었고 전부 다 도로가 울산이라는 곳이 옛날에 그 굉장히 추억이 많은 그 노래도 있지만은 그 비포장도로 때고 아직 개척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조선업계가 거의 풀무지 상태였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그렇다를 내놓으라는 그 부호들이 그 많이 와가지고 과연 우리 조선소가 현대조선소가 배를 건질 수 있을 건가? 그래, 어떻게 이마들 맞대고 생각들 해봤어? 김영준은 어디 있는데 안 보여? 저 고속도로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 앞에는 겁이 나서 안 오겠답니다. 아이, 그 인간 참
일은 제일 잘하면서 겁은 왜 그리 제일 많아? 아니 내가 이 잡아먹나? 아유, 어려워서 그렇죠. 정말로 나가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나가면 뭐 어쩌지?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식으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야지. 이러다가는 진짜 말려 들어갑니다. 사장님, 현장 경험이 많은 중역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모두가 비관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예. 그것들은 뭐든지 됩니다 하고 덤비는 게 없어. 뭐이가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라는 것이야? 나도 그런 분석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회의적이다, 비관적이다 하기 이전에 에이? 부딪혀 보기나 했어?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 그딴 소리 하려면 회의도 하지 마라. 아니 저 우리 사장님이 꼭 나가 보셔야 된다면 뭐 저희야 도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권상무, 나하고 미국 좀 갔다 와야 되겠어. 예, 알겠습니다마는 미국은 왜 가시는지. 아니 왜 가다니? 일단 나갔다 와야 돌아보고 왔다는 소리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돌아봐서 자금이 마련되고 선박수주를 할 수 있다면 그땐 미쓰비시 만나고 다닐 때 계획했던 것처럼 조선소를 맹글어 보는 거지 뭘 그래? 준비해. 일본 측하고 추진은 해보셨지만은 그들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은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어째? 자네도 회의적이라는 것이야 뭐야? 저는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일단 나서 보자고. 결론은 그 다음에 내려도 되는 거니까. 61년 4월 현대건설에 입사한 권기태 당시 토목 담당 상무는 늘상 냉정한 분석과 대응으로 정주영 사장을 보좌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뭐야? 정보 보고입니다. 청와대에서 부총리 각하께만 보시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미스터리, 예? 앞으로 부총리 각하 그렇게 부르지 마라. 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부총리 겸 장관이지만 그냥 장관으로 호칭해. 근데 다른 분들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란 말이야. 각하는 대통령 한 분이면 돼. 총리도 각하, 심지어 군대에서 참모총장 각하, 사령관 각하, 사단장 각하, 무슨 각하.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호칭이야? 사실이었다. 총리께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한테는 그래 부르지 마. 군대에서 장군한테도 각하라고 호칭하니까 장군 부인들 중에 자기가 타는 차 운전수로 군인을 데려다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고 누가 내한테 묻길래 깜짝 놀랐어. 그런 몰지각한 짓이 어디 있어?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군에 간 사람을 장군 부인이 뭔데 운전수로 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정보가 언제 입수됐대? 사실이라면 굉장한 흥미가 있는 건데 청와대 누가 보냈어?